저도 공감했고, 사실 우리는 실패 그 자체를 무서워한다거나 걱정한다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쩌면 더 커서 더 좀 저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종범이라는 웹툰 작가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, 거기서 얼마 전에 그 민음사의 김민경 편집자라는 요즘 가장 잘 나가시는 편집자분 두 분하고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대화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. 그 왼편에 계시는 이종범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살인의 추억은 주인공 형사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패담이다. 근데 이 주인공이 실패를 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왜 우리가 한 시대의 기억으로 이 영화를 추억하고 있을까? 왜 아직도 이게 봉준호 감독의 걸작일까? 이런 얘기를 해요.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른편에 계시는 김민경 편집자가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,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은 거의 다 실패하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실패의 추억이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고 많이 바깥으로 나오지만 실패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훨씬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만 안 드러나서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좋은 실패 이야기는 다들 너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깨달음은 뭐였냐면,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인 관점은 내 스스로 정의할 때 그 기준점에 의거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몇 년 전에 좀 나온 책이어서 옛책이긴 한데, 그 장병규 또 크래프톤 창업자이신 의장님께 쓰신 스타트업 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의 이 한 대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, 본질적으로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는 창업자의 마음에 달려있다. 창업자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, 그것이 달성되었다면 돈을 못 벌었어도 성공일 수 있고, 돈을 벌었더라도 창업자 본인은 실패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쓰시는 문장이 나오는데, 사실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이제 이것만큼 아주 정확하게 성공과 창업은 본인의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잘 전달한 글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럼 나한테 실패의 의미는 뭐지? 이게 나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지? 스스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, 제가 불교 신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은 저는 원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냥 일하다 보면 실패는 그냥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당연해 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문제는 실패한 다음에 남는 게 있나 나한테? 그리고 그 남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다르게 해볼 수 있지? 이거에 대한 답이 훨씬 저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였고,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책이 나온 후에 제가 우연히 그 유튜버 중에 겨울서점이라는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. 본인이 봤을 때 이 책 제목에 실패가 붙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, 주주들에 대한 기대, 팀에 대한 의무감,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, 돌이켜보건대 이런 것들에 막 떠밀려서 나를 잃어버렸던 경험에 대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 이야기라고 잠깐 생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, 사실은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그래서 이 책 제목에 실패가 들어가는 거를 처음부터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했었나 보다. 나 자신을 잃어버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제목이 실패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실패를 통과한 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신 분은 이 책을 만든 북스톤 출판사 대표님이신데, 책 제목을 지은 취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. 그 배달의 민족 창업하신 김봉진 의장님하고 대화하실 일이 있으셨대요.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왜 한국에는 실패를 다룬 책이 이렇게 없을까? 내가 만약에 다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창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,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라는 말만 미리 알았어도 훨씬 많은 리소스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, 이런 게 한국에는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.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,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, 훨씬 중요한 건 실패 다음에 어떻게 통과하는지, 그 태도가 훨씬 그 다음을 결정짓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이 책의 제목에서 사실 실패가 앞에 있으니까 눈에 확 꽂히긴 하지만, 훨씬 중요한 건 통과라는 저 단어에 있다라는 게 이 책 제목을 지은 대표님의 취지였다고 합니다.
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극복해상보다는 어떤 통과 정도의 의미로 조금은 힘을 빼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이제 좀 유명한 자기계발서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어느 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. 실패가 보여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엄청 좋아요를 많이 받으셨어요. 저도 공감했고 사실 우리는 실패 그 자체를 무서워한다거나 걱정한다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쩌면 더 커서 더 좀 저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 책 덕분에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얻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의 리뷰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요거는 제 책의 한 대목인데 그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대요. 사실 어떤 회사의 대표라는 게 회사마다 다 정해진 역할이 고정적이지 않다. 계속 변한다.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. 이 회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, 내가 잘하는 것, 내가 좋아하는 것, 요 세 가지 사이 교집합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하면 된다. 그게 대표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제가 대표를 할 때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. 저는 좀 이 말을 뒤늦게 읽었거든요. 왜냐면 저는 대표의 역할이 뭔지 모른 채로 회사를 시작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일찍 캐우쳤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근데 이런 배우침을 가지고 이번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는 저자로서 제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제가 제 역할을 스스로 정의하면 이 책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독자분들한테 집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앞쪽에 준비한 자료들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